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한유리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의 메시지였다. 유리야, 이번 주말 가족 모임은? 내 없이 진행할게. 오빠네 집들이 준비가 바빠서. 이해해 디해하라고. 그 한마디가 유리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조차 자리를 잃어버린 그녀. 창밖으로 스며드는 빗줄기가 유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느껴졌다. 엄마, 왜 나만? 유리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쥔 손을 떨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세라였다. 세라는 우산을 털며 들어오더니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또 엄마 메시지야? 울지 마, 유리. 우리가 있잖아. 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유리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고 가족의 문턱에서 쫓겨난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다. 유리는 28살,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한강을 따라 펼쳐진 현대적인 아파트와 주말이면 인사동 골목을 거닐며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유리는 3살 때부터 동생처럼 자란 세라와 사랑에 빠졌다. 세라는 유리의 사촌 여동생, 아니, 이제는 가족이라 부르기엔 너무 깊은 감정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자랐다. 유리가 처음으로 여자아이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을 때 세라는 나도 그래라고 속삭이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 후로 10년,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그 사랑은 항상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 유리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가족의 명예를 강조하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명절이면 제사를 준비하는 전통적인 주부. 그리고 오빠, 한준호. 준호 오빠는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32살에 결혼해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늘 꿈의 집을 이야기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펜트하우스, 가족이 모여 웃으며 바비큐를 할 수 있는 테라스. 유리야, 오빠가 성공하면 너도 데리고 살자. 가족이 다 같이, 오빠의 그 말은 유리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리의 비밀이 가족에게 알려진 후 모든 게 변했다. 작년 겨울, 유리가 세라와 함께 명동 크리스마스 마켓을 거닐다 우연히 어머니와 마주쳤을 때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세라의 뺨에 스치듯 입맞춤을 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유리야, 이게 무슨... 세라랑 그 후로 어머니의 전화는 뜸해졌고 아버지의 말투는 차가워졌다.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안 돼, 창피한 줄 알아. 가족 모임에서 유리는 점점 소외되었다. 명절 제사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유리를 피하며 준호네 얘기 봐야지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이번 오빠의 집들이 준비를 빌미로 한 그 메시지. 유리는 알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세라는 유리의 옆에 앉아 차를 끓여주었다. 그들의 작은 원룸은 홍대 근처, 벽에는 유리가 그린 포스터와 세라의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세라는 26살,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며 소설을 쓰는 꿈을 키우는 여자였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따뜻했고 유리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유리 언니, 우리 둘이서도 가족이야. 오빠 집들이? 우리가 가서 깜짝 선물이라도 해줄까? 세라의 말에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는 나 없이도 행복할 거야. 그런데 오빠가 꿈의 집을 사려고 대출받으려 한대. 아내가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빠의 최근 메시지였다. 유리야, 은행 심사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유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세라는 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내일은 같이 한강 산책 가자. 비 그친 후에 더 예쁠 텐데 라고 속삭였다. 유리는 세라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유리는 결심했다. 가족이 나를 버려도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야. 오빠의 꿈을 내가 지켜줄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크지 않았다. 디자인 프리랜서로 모은 돈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오빠의 집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충분할 터였다. 은행 직원은 유리의 서류를 보며 가족 대출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선물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처리했다. 유리는 창구에서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릴 적 오빠가 유리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따뜻함. 오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집 사줄게. 유리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오빠는 웃으며 그럼 오빠는 내 결혼식 비용 낼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 유리의 결혼은 가족의 금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세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라는 카페에서 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밝아 유라고 물었다. 유리는 세라를 안아주며 그냥 오빠 생각이 나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세라는 유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론이지. 한강 보이는 곳으로. 테라스에서 매일 저녁 산책하자.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미래의 꿈으로 흘러갔다. 한국의 젊은 커플처럼 그들은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살았다. 주말이면 남산타워로 하이킹을 가거나 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비밀이 쌓여갔다. 며칠 후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리야.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승인됐어. 초기 자금도 풀려서 꿈에 집 계약할 수 있겠어. 오빠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유리는 웃으며 축하해, 오빠. 나중에 집들이 초대해줘. 오빠는 망설이다 등무. 그런데 이번 집들이는 가족만. 미안해, 유리야. 엄마가. 유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달았어. 오빠. 행복해드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유리는 한강 다리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왜 가족은 나를 용납하지 못할까?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죄책감으로 다가올까? 세라는 유리의 기분을 눈치채고 저녁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비빔밥과 김치찌개,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만든 음식. 언니, 먹어봐. 나도 요즘 한국 요리 공부 중이야. 나중에 우리 집에서 매일 이렇게 해줄게. 유리는 세라의 손을 잡으며 세라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세라는 장난스럽게 그럼 나한테 영원히 빚진 거야? 평생 같이 사는 거.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이 행복은 가족의 그림자 아래서 위태로웠다. 시간이 흘러 오빠의 집들이 날이 다가왔다. 유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오빠의 새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30층 펜트하우스. 유리는 택시를 타고 그 앞에 도착해 창밖으로 가족의 모습을 엿보았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웃고 오빠의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 보였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했는데. 세라는 유리의 손을 꼭 쥐었다. 언니, 우리도 곧 우리 자리를 만들자. 가족 모임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오빠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축하해. 내 꿈을 응원하는 누군가로부터. 편지 속에 은행 영수증 사본을 넣었다. 오빠는 곧바로 전화했다. 유리야, 이게 내가 한 거야? 왜 몰래?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오빠를 버리지 않아. 그냥. 행복해져. 오빠는 침묵하다. 미안해, 유리야. 엄마한테 말할게. 너도 아위.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그 말은 공허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유리와 세라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따뜻한 핫초코를 마셨다. 세라는 유리의 코끝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며 선니, 올해 크리스마스는 우리 둘이서 보내자. 트리도 사고 선물도 주고받고 유리는 세라의 눈빛에 녹아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추운 겨울처럼 차갑지만 따뜻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오빠의 집들이 후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는 더 차가웠다. 유리야, 내가 준 돈. 오빠한테 들었어.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레즈비언이면 조용히 살아. 가족 모임 오지 마. 유리는 그 메시지를 읽고 세라에게 보여주었다. 세라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언니, 이건 학대야.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은? 세라의 말은 유리의 가슴을 울렸다. 한국의 LGBT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수천 명이 행진하고 드라마에서도 동성애가 조심스럽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리의 가족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여전히 금기였다. 유리는 세라를 안으며 세라야, 나 때문에 너까지 상처받아. 우리 헤어지는 게 세라는 유리의 입을 막으며 바보같이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그 주말 유리와 세라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갔다. 나무 문살이 드리운 작은 방 안, 구수한 녹차 향이 퍼졌다. 세라는 유리의 손을 테이블 아래서 꼭 쥐었다. 언니, 나 소설 썼어. 우리 이야기야. 레즈비언 커플이 가족의 벽을 넘어서는 내용. 유리는 세라의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강 산책, 홍대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가족의 차가운 시선. 세라야, 이거 출판하면. 우리 가족이 알면. 세라는 웃으며 그럼 알게 해. 세상을 바꾸는 거야. 한국의 사랑은 다양해. 우리처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오빠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유리야, 엄마가 내 돈 돌려주라고 하네. 그러네 돈 받을 수 없어라고. 유리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 나한테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 오빠는 한숨을 쉬며 유리야, 엄마도 힘들어. 내 결혼 때문에. 아내가 임신 중이라 더 예민해. 유리는 웃음이 나왔다. 결혼. 나의 사랑은 결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유리는 세라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세라야,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끼리 서약할게. 세라는 유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히, 언니? 시간이 흘러 새해가 밝았다. 한국의 설날, 유리의 가족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제사를 지냈다. 유리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오빠의 새집 테라스에서 가족이 떡국을 먹으며 웃는 모습. 유리는 세라와 함께 작은 공원에서만 떡국을 끓여 먹었다. 우리 설날이야. 세라의 말에 유리는 고마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어머니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유리가 문을 열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유리야. 오빠 집에 내 편지 봤어.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런 짓을? 유리는 세라를 힐끔 보며 엄마,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고 세라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세라도 여기. 이게 다 내 탓이야. 세라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유리는 참지 못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세라를 사랑해요. 그게 죄예요. 오빠 집을 도운 게 왜 망신이죠?
가족이라면 서로 돕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리야,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 하시는데 유리는 가슴이 미어왔다. 엄마도 나 사랑 안 해요? 레즈비언이 아니면 사랑할 텐데?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김치를 쪼개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나도 젊었을 때 내 할머니가 반대했어. 아버지랑 사랑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고생했지. 유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그래요? 세라랑 사랑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겨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생각해 볼게. 하지만 조용히 해. 그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어머니가 가고 세라는 유리를 안아주었다. 언니, 잘했어. 변화를 시작한 거야? 봄이 오며 벚꽃이 피었다. 유리와 세라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유리는 디자인 공모전에 나가 상을 받았고 세라는 소설 원고를 완성했다. 우리 이야기 출판되면 어머니도 읽을까? 세라의 말에 유리는 웃었다. 읽히게 할게요.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오빠의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이었다. 유리야,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대. 내 돈이 도움이 됐지만 엄마가 내 탓이라고 해.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유리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선의가 오히려 가족을 아프게 했나? 세라는 유리를 위로하며 건니, 내가 한 건 사랑이야. 탓하지 마. 하지만 유리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의 반대, 오빠의 고통, 세라와의 미래. 모든 게 얽혀 고통스러웠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뒤덮었다. 유리는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밀려들었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세라는 카페에서 일하며 유리의 도시락을 챙겨주었지만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 쉬어.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세라의 말에 유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유리는 울었다. 가족의 문이 닫힌 후 그녀의 삶은 균열이 생겼다. 오빠의 아내 유산 소식은 더 큰 폭풍을 불렀다. 어머니는 유리에게 내가 준 돈 때문에 집을 사느라 스트레스 받았어. 오빠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해, 너 때문에, 라고 비난했다. 유리는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어느 날 유리는 오빠를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카페, 오빠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유리야, 미안해. 엄마가 내 탓이라고 하지만 내가 설득할게. 오빠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유리는 느꼈다. 오빠도 가족의 압박에 짓눌려 있었다. 오빠, 나 에세라랑 결혼할 거야?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끼리. 오빠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유리야, 그건. 엄마가 알면 폭발할 텐데. 유리는 눈물을 삼키며 달아요. 하지만 오빠 집 도운 것처럼 내 사랑도 지킬게요. 오빠는 유리의 손을 잡았다. 너 항상 강했어. 오빠가 도울게. 몰래. 그 만남 후 유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세라와 함께 제주도로 짧은 휴가를 떠났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제주의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비행기에서 세라는 유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건니, 여기서 결혼하자. 바다 앞에서 서약. 유리는 웃으며 좋아. 우리만의 설날, 크리스마스. 제주에서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반지를 교환했다. 한유리, 나는 한세라를 영원히 사랑할게. 한세라, 나는 한유리를 평생 지킬게. 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증명했다. 한국의 전통 혼례처럼 그들은 작은 제물을 바치며 기도했다. 가족의 축복 없이도 우리는 가족이야. 돌아온 서울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세라의 소설이 작은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졌다. 제목은 강변의 속삭임.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가족의 벽을 넘어서는 내용. 출간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침묵했다. 하지만 며칠 후 작은 선물이 왔다. 어머니가 만든 김치 한 통 읽어볼게. 그 한마디가 유리의 가슴을 울렸다. 오빠도 도왔다. 엄마한테 내 결혼 이야기 했어? 처음엔 화냈지만 생각 중이래. 유리는 희망을 느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퀴어 영화제가 열리고 동성 커플의 권리가 논의되는 뉴스. 유리와 세라는 그 물결 속에 섰다. 하지만 고조는 갑작스럽게 왔다. 가을, 오빠의 집들이 후속 파티에서였다. 오빠가 유리를 초대했다. 이번엔 와, 엄마도 올 거야. 이유리는 세라와 함께 갔다.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다. 유리가 세라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척들의 속삭임, 저게. 유리랑 세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리야, 왜 데려왔어? 유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세라는 제 가족이에요. 오빠 집 도운 것처럼 저도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오빠가 나서 엄마, 받아들여. 유리 없이 가족이 뭐야. 하지만 어머니는 울며 창피해. 이웃들이 알면 그 순간 세라가 앞으로 나섰다. 외숙모님, 저희 사랑은 평범해요. 한국 사람처럼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대화는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집으로 가. 이런 모임에 유리는 세라를 끌어안고 나왔다. 테라스에서 한강을 보며 울었다. 세라야,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세라는 유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니, 언니? 이게 우리 싸움이야. 포기하지 마. 그날 밤 뉴스가 떴다. 세라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후보에 올랐다. 리뷰에는 한국의 숨겨진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평이 가득했다. 반역의 순간이 왔다. 오빠가 유리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오빠의 아내가 임신을 숨기고 있었고 집값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은 어머니로부터였다. 어머니가 유리의 회사에 전화해 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유리의 상사가 물었다. 유리 씨, 가족 문제. 유리는 무너졌다.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레즈비언인가 봐. 유리는 휴직계를 냈다. 세라는 유리를 안고 언니, 우리 떠나자. 부산으로, 아니 제주로.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인천의 오래된 집, 어머니는 홀로 앉아 김치를 무는 중이었다. 엄마, 왜 나를 버려? 레즈비언이라고 죄인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주리야, 나도 아파. 내 할머니가 나 반대했듯이. 하지만 내 오빠 집, 내 덕분에 산 거야. 미안해. 그 말은 반역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세라의 소설을 읽고 이 아이, 세라가 썼어. 감동적이네. 유리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요. 겨울이 다시 돌아오며 눈이 서울을 덮었다. 유리의 휴직 기간 동안 세라는 카페를 그만두고 소설 집필에 몰두했다. 그들의 원룸은 이제 책과 스케치북으로 가득 찼다. 유리는 디자인을 프리랜서로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오빠가 먼저 다가왔다. 유리야, 아내가 다시 임신했어. 내 덕분에 집 안정됐어? 세라 언니도 초대할게. 오빠의 말에 유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도 변했다. 작은 문자로 저녁 먹으러 와. 세라도. 그 메시지는 유리의 가슴을 녹였다. 설날,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오빠의 집 테라스, 눈 쌓인 한강이 아름다웠다. 유리와 세라는 손을 잡고 들어섰다. 친척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오빠가 우리 가족 새 멤버예요 라고 소개했다. 어머니는 떡국을 퍼주며 세라야, 많이 먹어 라고 말했다. 세라는 수줍게 고맙습니다. 외숙모님. 그날 가족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소주를 한 잔 따라주며 주리야, 힘들었지?
미안하다.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사랑은 형태가 달라도 사랑이에요. 그 후로 삶은 변했다. 세라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터뷰에서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유리는 그 책 표지를 디자인했다. 한강의 일몰, 두 여인의 실루엣.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으며 나도 그래라고 속삭였다. 유리의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명절 제사에서조차 속삭임이 들렸지만 어머니는 유리를 감싸 안았다. 내가 준 선물, 평생 잊지 않을게. 어느 봄날 유리와 세라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라는 언니, 우리 집 사자. 오빠처럼 유리는 웃으며 좋아. 하지만 우리 스타일로. 테라스에 작은 정원 만들어 그들의 손은 영원히 얽혀 있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문턱에서 쫓겨났던 유리.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가족을 되살리고 꿈을 심었다. 한국의 거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피어났다. 사랑은 결국 모든 벽을 넘어선다. 오빠의 집은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주말이면 모두 모여 바비큐를 했다. 유리와 세라는 함께 요리를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지모라고 부르게 할 터였다. 어머니는 세라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고 아버지는 유리에게 내 디자인, 회사에 추천할게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가족은 새로 태어났다. 유리는 세라의 어깨에 기대며 한강을 보았다. 세라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 강해졌어. 세라는 유리의 손을 키스하며 우리 둘이니까. 영원히의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레즈비언 사랑. 한국의 보수 속에서 피어난 꽃,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 인류애의 증거였다.